안녕하세요. 산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계사를 제가 풍수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이전에 조계사에 대한 연역에 대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계사는 처음에 1910년 도성안에 각항사로 창건하였으며 각항사는 일본식 건물이라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거기에 타당치 않아서 전북 정읍에 있는 보천교의 11전의 그 건물을 갖다가 다시 재창건하여 대웅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천교의 목방주에 해당하는 분이 타라 스님의 부친으로서 항일 운동 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938년 조계종 총본산 대운전을 설립하고 태고사로 개칭하였으며 그 다시 조계사로 명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풍수지리학 관점으로 이 조계사의 터에 대한 분석과 또 들어오는 입수령과 주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목은 이세 선생의 사당이야. 조계사에서 저 맥이 저기 와서 이렇게 휙 돌아버리면 저기로 딱 맥이 가버릴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조계사로 진입하는 주령맥과 입수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그 조계사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그 백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백악산은 경복궁의 그 현무에 해당합니다. 목체예요. 그래서 저런 게 뒤에 후에 있으면은 저게 부모산으로서 현명한 자손이 나오고 학자나 대학자나 이제 어진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게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은 그 경복궁의 그 백호에 해당되는데 저게 우필이에요. 산이 굉장히 기세가 단단하면서 아주 위용이 대단하죠. 저게 우리나라가 부를 이루게 하는데 하나의 몫을 한 산으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저 산이 낙산입니다. 저게 동대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맥이 끝나는 그건데 낙산이 그 청룡인데 그 백호에 비해서 좀 기세가 좀 약하죠. 근데 길게 포진을 해서 그래도 저게 나름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조계사에 들어오는 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멀리는 도봉산부터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봉산에서 출맥해가지고 북한산을 거쳐서 형제봉에서 잠깐 쉽니다. 그래서 형제봉에서 다시 분맥을 해가지고 하나의 맥은 평창동에 있는 그 보현봉으로 가고요. 하나의 맥은 쭉 내려오다가 곡장으로 이제 오는데 곡장에서 다시 힘을 뭉친 후에 다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와룡공연이 있어요. 와룡공연에서 또 분맥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맥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균관의 명륜당으로 가고요. 하나의 맥은 출맥을 해가지고 저기 보이시는 감사원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하얀 건물이 보이는 정독도서관에서 기운을 이제 똘똘하게 뭉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분맥을 해요. 분맥을 해가지고 하나의 맥은 안국동 윤보선 그 집터로 가고요. 하나의 맥은 거기서 이제 뻗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 송현동 이 자리로 옛날에는 이게 대한항공 그 집안의 터였죠. 근데 이제 송현동 지금 공원이 이제 일단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로 올 때 이 맥이 출맥을 하면서 오는데 맥이 살아있는 아주 생룡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상하로는 약한 듯이 흔들어 주지만 좌우로는 잘 흔들어 주고 옵니다. 그래서 이 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복궁의 내청룡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계사의 주령맥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주령맥이 어떻게 진입을 하는가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덕도서관에서 온 맥이 좌우로 흔들면서 쭉 옵니다. 근데 약간 저쪽이 살짝 들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층을 두고 살짝 돕니다. 이렇게 돌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저게 이제 썸머셋으로 들어가는데 썸머셋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맥이 건너가는 게 보여요. 이 도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안국동에서 저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요게 완전히 여기에 고가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썸머셋으로 들어갑니다. 썸머셋에서 들어간 용이 바로 저기 조계사의 주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그 조계사의 내백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송현동에서 말씀하신 진입하는 용맥인데 이렇게 보시면 저쪽이 높죠? 저쪽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저 썸머셋으로 들어가는 용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높죠? 요게 경복궁의 청룡에도 해당이 돼요. 내청룡.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맥이 지나가는 게 또렷이 보입니다. 저 위가 높습니다. 가장 중심부가 저쪽에 있습니다. GS25 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라운딩을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가 가장 높은 부분. 이쪽에서 이제 맥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 저 버스 있죠? 그 버스가 가장 높은 중심부인데 용맥이 들어오는 중심부입니다. 송현동에서 딱 진행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게 이제 썸머셋입니다. 썸머셋에서 맥이 이렇게 진행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조계사로 들어가는 입수령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계사의 주령맥과 그 입수령을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우측이 썸머셋입니다. 썸머셋 호텔인데 거기에서 저게 가장 높죠. 이 부분에서 용이 조계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계사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입수령이라 그래요.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요 윗부분이 이게 이제 백호에 내백호에 해당되는데 두둑합니다. 두둑하게 내려가는데 바로 백호 쪽에는 옛날에 그 보성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항일 운동 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뭐
독립신문 이런 것부터 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땅의 지기가 약해서는 절대로 그런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계사의 백호로 보더라도 이쪽으로 쫙 감아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가면 이 등성도 두둑해요. 그럼 백호는 이 조계사는 백호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 자체가 요거는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드린 보성사, 천도교에 이제 보성사가 있었던 곳이고, 이런 자리 보세요. 이쪽이 쭉, 여기 지금 공원을 조성하느라고 땅을 좀 파서 그렇지, 이 본파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조계사는 내백호가 싹 감싸 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조계사의 맥은, 이제 청룡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조계사가 들어오게끔 청룡 쪽에서 어깨 부분, 사람은 인체를 보면 어깨 부분인데, 그 안국 사거리에 그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요도 지각이 하나 발달해가지고 그냥 살짝 들려주면서 이쪽을 밀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백호 쪽에서 조계사를 밀었죠. 그래서 조계사는 대유혈에 속해요. 그러니까 혈판도 아주 힘이 있으면서 안으로 짜임새를 탁 밀어줬기 때문에 기운이 강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계사의 주령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조계사 대웅전에 주불이 모신 자리가 이 중심부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도독하고 저쪽 청룡 쪽 저쪽 보세요. 저기도 낮아지고 저쪽으로 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맥은 일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청룡 쪽에 그 요도 지각에서도 힘을 이쪽으로 탁 밀어주고 벽에서 일로 감싸주기 때문에 결론은 조계사 대웅전은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입수맥을 볼 때 부와 귀가 나눠져요. 귀로 드러나는 그 혈성은 그 맥 자체가 좁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후부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부절이다. 저는 부절로 보고 있고요. 이 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변과 잘 조화가 돼 있으면서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계사의 용맥에 대해서는 뭐 달리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이 자리가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 저도 가끔 와서 여기서 길을 받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시면 저 총문자리 있죠? 총문자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도 저렇게 뭐 한 200~300년 그 자리 지킨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조계사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아쉬운 점이냐면, 원래 양택에서는 이 전체적인 터를 볼 때 문의 방향이나 이런 거 볼 때 기준이 담장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조계사의 주변이 담장을 이제 건물들이 다 철거하면서 담장이 많이 이렇게 허물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자꾸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기가 보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그게 저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담장을 좀 예쁘게 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완을 하면은 조계사는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그 조계사가 있기에 그 청룡 부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생겼나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이 불교중앙박물관 그 좌측으로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계사에서 보게 되면 그게 어깨 부분에 해당, 사람으로 보면 어깨 부분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약간 높아지고 들렸습니다. 그 전에 여기 찻집에 있었던 자리로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들려줘서 이게 이제 요도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맥이 이렇게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높게 힘을 딱 주면서 받쳐줬기 때문에 조계사의 맥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룡은 이 부분이 이제 요도인데 사실은 안국동 사거리 쪽을 보면 그쪽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조계사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니까 청룡 부분 뒤에서가 좀 강하게 감싸주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그 맥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조개사를 있게끔 하는 어떤 지각이 하나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그 맥이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인사동에 이제 동료혈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조개사는 담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 그러면 조개사 터가 양택 3료에 해당하는 우리 풍수지리학에서 얘기하는 양택 3료의 적절한 터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택 3료는 첫 번째가 배산임수고요, 두 번째가 전조후거고요, 세 번째는 전차후관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배산임수는 뒤에 송현동 그쪽에서 내려올 때 보면은 그 자리가 조개사에 비해서 자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후거를 보게 되면은 이 뒤쪽이 훨씬 높고요, 조개사 앞쪽이 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산임수에서는 뒤에 송현동이 높고 바로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배산임수에 해당되고, 또 뒤가 높죠? 그럼 물은 당연히 낮은 곳을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조후거에 합당한 자리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차후관인데, 저기 문을 보게 되면 저기 이제 일주문 들어오는 그 자리가 좁죠.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 조개사의 터가 굉장히 후덕하면서 넓습니다. 그래서 전차 후관에도 해당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택 3료에 적합한 자리로서 이 자리는 명당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풍수학에서 사상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유열에 속합니다. 유열이라는 건 전유자에다가 구명혈자인데, 그 여성의 젖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아는데, 이 자리는 사상 중에서도 대자를 써가지고 대유의 큰 젖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유라고 그래가지고 긴 젖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개사에는 혈처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가 혈이 아주 잘 맺혀 있는 곳으로, 이 자리는 모성을 담뿍 담고 있는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조개사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면은 자리 자체가 아주 후덕하잖아요. 그죠? 후덕해서 여기는 석가모니 불을 모신 자리가 대웅전인데, 거기에 또 따르는 관세음, 대자 대비 관세음의 그 모성을 충분히 듬뿍 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손의 건강이라든가, 또 집안의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의 구군을 빌 때도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총본산으로 아주 손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요 회화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한 나무가 한 자리에서 500년 이상을 자란다는 거는 그 지덕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회화나무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지만, 사사로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자손의 어떤 거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실 때는 힐링의 장소로도 최고의 그 자리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at me sometimes like all you want to do is